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우리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문화연대 기자단 5기 변용균 기자.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두 가지 네. 기사를 가지고 왔죠. 하나씩 서로 네. 소개를 하려고. 저는 이제 그 한글 글씨에 대해서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그 요즘 막 캘리그래피라고 네. 하잖아요. 그 네. 손 멋글씨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요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음. 뭔가를 할 때 컴퓨터로 타자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강하연 기자님이. 아,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저는 최지혜 기자님의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있대요. 어, 네, 그거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한글 해부학이요?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궁금한데.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부터 먼저 네. 소개를 해볼게요. 제목은 우리 한글 치지 말고 쓰자. 강하연 기자님이 쓰신 기사거든요. 네.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기로 그 스마트 전화기로 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요즘 네.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그 글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네. 뭐 편지 쓰는 때만 이렇게 서로 좀 네. 주고받고 그거 외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 자판을 치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글씨 문화가 조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다. 좀 컴퓨터에 비치는 글자체가 익숙해짐으로써 손끝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글씨체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묻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이런 기사를 좀 이런 거에 대해 찾아보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한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꿋꿋하게 일어나는 한글 바람들이 몇 가지 있길래 그걸 소개하려고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인터넷 포털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다음이 있죠. 거기서 그 네이버는 나눔 고딕을 시작으로 글꼴을 매년 2008년부터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대요. 글꼴 자체를. 근데 그 글꼴이 그 손글씨 글꼴들을 그 한글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배포하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다음체라는 그 글씨체 이름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카카오에서도 그 한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의 손글씨체를 글자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했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보고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글씨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기하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되게 삐뚤빼뚤하대요. 네, 근데 네. 삐뚤빼뚤한 그 글씨가 되게 사람들에게 정감과 좀 따뜻함을 전달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또 그 다음은 이제 한글 손글씨 공모전도 있다고 해요. 이제 네. 한글 학회에서 그 손끝에 작은 기적을 자랑할 수 있는 한글 손글씨 공모전을 주최한다고 네.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한글로 이제 글씨를 쓰게 하는 좀 버릇을 사람들에게 좀 몸에 배이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투리도 손글씨로 써보고, 뭐 예쁜 엽서를 만들어보고 한글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한글 바람을 일으키는 그 주류 중에서 이제 요즘 캘리그래피라고 있잖아요. 네. 그 엄청 글씨 막 이쁘게 쓰는 네. 거. 그걸 이제 손멋 글씨체라고, 멋글씨체 이렇게 네. 말을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거 덕분에 조금은 그래도 그 손글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캘리그래피가 워낙 이쁘니까. 이게 뭐 붓으로도 하고 뭐 연필로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디자인에도 쓰인다고 해요. 또 영화 제목에도 쓰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예술적 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입은 한글로 다가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캘리그래피에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사람마다 또 손글씨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또 매력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 사람마다 한 글자마다 또 다름이죠.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딱딱한 컴퓨터 글자체와 비교해 보면은
좀 컴퓨터 글자체는 물론 손쉽고 빠르죠. 뭐 네. 급한 뭐 업무를 보거나 하면 당연히 컴퓨터를 쓰니까 굉장히 빠른데 손글씨는 또 손으로 천천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씨를 좀 더 잘 볼 수 있고 좀 뭐랄까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기사에 네. 뭔가 좀 아무래도 컴퓨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냥 글자가 써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쓰잖아요. 네. 근데 손으로 쓰면 가끔 어떨 땐 조금 글씨가 너무 막 이상하게 쓰면은 다시 네.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온전하게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이 글자라는 것 때문에 곧 이제 한글이 역사의 결실이자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그 컴퓨터로 글씨를 쓰는 게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좀 손글씨를 쓰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저도 손글씨는 수업 들을 때 강의실에서 수업 들을 때 적는 거랑 편지 쓸 때 말고는 요즘 뭐 과제도 다 학교 과제도 다 맞아요. 컴퓨터로 당연히 레포트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손글씨를 적을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어제 이제 보고서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 네. 막 저는 원래 좀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손으로 막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니까 바로 또 컴퓨터를 찾게 그쵸. 되더라고요. 보통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손으로 뭐 네. 사삭 하고 그다음 컴퓨터로 싹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다가 어제 노트북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변 PC방 가서 막 썼어요. 그쵸. 교수님들도 그 보고서 제출을 받을 때 네. 손글씨로 안 안 받으시죠. 받죠. 잘 네. 안 받으시죠. 보통 뭐 이렇게 워드 11포인트로 네, 해서 딱딱 내라. 정해주잖아요. 네. 뭐 몇 포인트로 글씨 쓰고 뭐 표지가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손글씨로 쓸 기회가 적죠. 그리고 아까 그 손글씨 공모전 말씀해 네네네, 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네. 거기서 제 친구 중학교 때 친구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오. 그 디자인과 다니는 친구인데 약간 네. 캘리그래피처럼 좀 글씨로 디자인을. 네. 그게 교보문고에서였나? 하여튼 어디서 열렸는데 거기서 딱 와. 제 이름이 보여서 깜짝 놀랐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대회가 널리 알려져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뭐 손글씨를 뭐 잘 쓰는 이쁘게 쓰는 사람만 참여해야 네.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아무나 와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손글씨로 안 쓰다 보니까 좀 맞춤법에 그쵸. 무뎌지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그런 문제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알아서 이 고쳐주잖아요, 워드나 또. 그쵸 네. 한글은 고쳐줘요 이걸. 또 만약에 틀리다 하면 만약에 틀린 맞춤법이다 하면은 빨간 줄이 가거나. 네.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지 않고 쓰다가 그냥 막 이거 틀렸다네 하면 또 고치고 하는데 손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게 쓰면서 고민하고 네. 막 그렇게 되고 좀 신경을 쓰거든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단어가 이게 그쵸. 뭐였지? 이럴 그쵸, 때가 그쵸. 있어서 바본가 이러고 꼭 그런 게 있어요. 네. 가끔 어떤 단어가 막 괜히 막 계속 보면 좀 어색해 보이고 네.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베개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런 단어들도 네. 그렇고 아무튼 손글씨를 쓰는 습관을 좀 저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시 쓰는 버릇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그럼 김훈 기자님이 네. 준비한 기사 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지혜 기자님의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가 시작된 기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나긴 했어요. 네, 3층 기획 전시실에서 나는 모미로소이다 개화기 그 한글박물관에서 네. 한 건가요?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라는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을 소개하는 기획 특별전이었거든요. 그 기획 전시에 대한 기사인데 그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써주셨는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17년 한글날에 개관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글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 활동, 전시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뻐요. 저도 이거 기자단 활동하면서 네. 제가 쓴 첫 번째 기사가 한글 박물관을 네네네. 소개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이뻐요. 진짜 예쁘네요. 네, 건물 잔디도 자체가 예쁘고.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부학 교과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써주셨는데 1906년에 한국 최초로 해부학 교과서가 한글로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근대 서양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몸에 대한 최초의 한글 전문 해설서 제중원 아시죠? 네네네. 네, 거기에 있는 해부학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낯선 서양 의학이 몸에 대한 이제 우리말과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기획이 돼 있었는데 네. 1부 몸의 시대를 열다에서는 몸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그 근대 서양 의학을 비교했대요. 관점을 비교하고 어떻게 서양 의학이 들어오고 동양과 네. 서양의 그런 관점 비교요?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이제 제중원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부 몸을 정의하다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에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몸을 가리키는 우리 말글의 변화를 선보였대요. 네. 어떤 뭐 장기나 기관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의 변화 네네네. 그런 거죠. 아하. 그래서 뭐 안색이 창백하다, 낯빛이 어둡다. 우리나라는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런 말도 써 있고 뭐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부었다 막 이런 표현들도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에서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우리말로 해부학 교과서를 펴내신 김필순 선생님과 에비슨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제중원 해부학의 언어적 특성과 가치도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에 너무 알차게 담겨 있어서 읽어보면은 갔다 온 느낌이 나요. 네. 그 한글 박물관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그 이촌역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국립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뒤쪽에 있어. 조금만 옆으로 가면 있어요. 되게 따로 건물이 있는데 네. 엄청 이쁘게 지어놨어요. 건물이. 그리고 항상 상시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네. 특별 전시로 이렇게 네. 하나씩 해요. 기관마다. 굉장히 저는 그 취재 때문에 갔었을 때는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네.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좋죠. 외국인들한테도 그 한글이 어떤 글자이고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놨어요. 구성을. 그래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한글 박물관이 있는지 자체를.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괜찮아요. 요즘 또 날씨가 춥잖아요. 네. 실내를 네. 가야 되는데 박물관이 요즘 좋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한번 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맛집만 갈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경험을 하러 가는 그쵸. 것도 좋죠. 굉장히 저는 그때 가서 막 사진 찍고 네. 하려다가 사진도 물론 찍었는데 그리고 그냥 한번 싹 그냥 다 봤어요. 전시를.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알차게 되어 있나 봐요. 네네네. 특별 전시도 되게 재밌었어요. 무슨 뭐 한글로 제가 갔을 때는 네. 그 한글 글자로 디자인한 여러 막 그런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막 이쁘고 재밌었어요. 빠른 시일 안에 더 추워지기 전에 가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종강하자마자.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2개 준비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천사백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